자, 오늘도 이 시간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오늘 우리 세 분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한두 달 안에 한 20% 뜰만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 또 6개월 이상, 6개월 1년이면 50% 이상은 뜰만한 중기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 각각 한 종목씩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이거 뭐 내일 사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가운데 좀 관심주로 잘 등록해 두셨다가 한번 괜찮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먼저 꿈의 주식을 찾아라. 단기 유망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 분 파트너께 준비해 오신 단기 유망주 키워드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한옥 소장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 느낌 몇 개 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자, 영종도 제가 영종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어서 가긴 가는데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 좀 들고요. 자, 초소형의 시대 뭔가 작은 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자, 종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김동혁 소장께서는 캠시스, 이동근 대표님이 파라다이스, 한옥 소장님 인선 ENT, 맞네요. 카메라 모듈 쪽 환경 관련주, 그다음 카지노,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종목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이 종목 내가 대충 한 번씩 다 들어봤다 할 정도로 덩치가 좀 있는 종목들인데, 자, 요 키워드하고 뭔 상관인지 그래도 한번 잠깐 듣고요. 정확한 주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거리가 뭐가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아름답게. 인선 ENT가 어쨌든 환경 관련주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폐기물을 갖다 매몰하는 이제 이런 업체인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환경오염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더군다나 뭐 지금 현재 아마존은 일단 그 불이 나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 파괴가 이런 해서 일단 오존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양상을 띠다 보니까 세계 각국들이 이제 이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렇게 제가 본다면은 인선 ENT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폐기물 관련된 업체인 인선 ENT, 뭐 환경 관련 얘기만 나오면 좀 꿈틀꿈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 동안에 약간 사실 뭐 밸류가 좀 그래 비싼 거 아니냐 해서 좀 눌려 있다가 갑자기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힘을 또 쓰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두 달 안에 좀 띄울 만한 뭐 좀 재료가 있나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관련된 부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동근 파트너님, 자, 파라다이스 시티 영종도면은 거기 얘기하시는 거 맞겠죠? 뭐하러 가세요? 제가 거기 회원권이 있어서 가족 여행 카지노 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왜 영종도라고 적었냐면은 저도 이제 영종 바닷가를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자주 가거든요. 지나가면서 이제 한 번씩 그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결정적으로 제가 영종도라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파라다이스 시티를 개장을 하면서 물론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연인끼리라든지 젊은 친구들도 그쪽에 많이 가더라고요. 호캉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특히 이제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으로 딴 데 이제 또 해외 쪽으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가 그냥 카지노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복합 리조트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이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종도 간혹가다 지나봤는데 그쪽에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북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 뭐 매년 적자 내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은 특히 원래 카지노에서 적자 나진 않는데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하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짓느라고 워낙 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내 지금 적자를 냈었고요. 올해도 적자일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흑자전에 좀 빨리 될 것 같다 말씀하신 파라다이스 시티가 요즘 좀 객실도 좀 차는 것 같고 받아 보니까 흑자전에 좀 빨리 될 것 같다고 주가는 좀 돌아서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워낙 무거운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달 안에 20% 띄울 만한 과연 이슈가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된 부분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혁 파트너께서는 초소형의 시대. 자, 이 캠시스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될까요? 네.
이런 말이 있죠. 최근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예, 작은 것이? 네, 그런 말도 원래 있었나요? 원래 있습니다. 어. 예. 요새 뭐 미니멀리즘이라 그래서 가구도 이제 소형화가 되고 모든 살림들이나 이제 그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소형 주택을 좀 선호하는 그런 시대로 좀 돌아갔고 1인 가구가 좀 유행하고 있고 간편식도 유행하는 그런 시장인데 사실 뭐 렌즈만은 좀 다르죠.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개수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달리는 그런 세태이기도 합니다만 이 회사가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 모듈 사실 렌즈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렌즈로 세상을 뭐 찍는 그런 스마트폰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면도 그렇고 초소형 전기차 거의 한 1인용, 2인용에 가까운 초소형 전기차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그 세그먼트를 좀 성립하고 있는 그런 그 양분화된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 가장 좀 앞서가고 있는 카메라 모듈과 전기차 부분의 양쪽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면에서 초소형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이면서 최근에 또 전기차, 이 소형 전기차 쪽 뛰어들면서 한때 그 기대감 때문에 바짝 좀 오르려고 폼을 내다가 아무래도 이제 뭐 시비가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주가 좀 갈 뻔하다가 눌려버리는 이런 모습 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연말 연초 갈 만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이 단기 종목들은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라다이스는 꽤 덩치가 있는 기업이라서 이게 과연 뭐 한두 달에 20%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인선인티도 사실은 좀 밸류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또 최근 힘은 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캠시스는 사실 시총이 한 1,700억 대니까 이슈만 좀 붙어주면 또 반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전기차 쪽 관련된 이슈가 지난달에 탁 노출됐는데 주가가 그냥 반짝 하루 오르고 말아버려서 힘이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뭐 지금 위치에서 제가 얼추 봤을 때는 엎어질 종목들은 없는데 한두 달 안에 20% 띄울 만한 거리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거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이 엔티. 네. 자, 거리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인선이엔트는 지금 2015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익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단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만큼 환경산업을 갖다 중시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렇다. 거기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일단 지금 매립 일단 그 매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평균 단가가 높아지는 상태 있고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환경산업의 어떤 중요성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의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매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일단 차량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또 일단 이제 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또 그만큼 부대적으로 또 이익이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재활용제 부분에서도 이익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건설 폐기물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단 건물을 갖다 또 파쇄하죠. 이제 오래된 건물도 이제 부시고 그리고 또 폐기물이 생기고 또 매립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계속해서 일단 건설을 해 나가면서 일단 새로운 어떤 빌딩이 또 들어서게 되고 폐기물을 또 버리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인선 ENT는 그야말로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단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재무 상태가 그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앞으로 일단 이러한 재무 구조도 개선이 더욱더 강화된다면은 그만큼 밸류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익 증가세가 계속해서 내년에도 오래 속도롭게 간다면은 지금 지난번에 일단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이익을 정도를 가지고서 주가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12,000원까지 가까이 갔었거든요. 지금 8,300원 와 있습니다. 이건 계속 증가하는데 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가치상으로 실질로 본다면은 12,000원도 넘어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올해 지금 보니까 예상 순이익이 뭐 사상 최대 그렇죠. 170억 넘길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요. 지금 추정치 기준은 내년 내후년도는 막 250억, 300억씩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폐기물 관련된 업체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한 300억 벌면 이걸 3,000억이 적당하다 봐야 되냐.
3,600억이 적당하다 봐야 되나? 이걸 15배까지 줘야 되나? 막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자, 어쨌든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꾸준하게 사는 거 보면 뭐 이들은 3천억 이상으로 뭐 일단 평가를 쏘긴 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연말 연초에 한번 바짝 올라가려면 네. 이게 뭐 이왕이면 이슈가 좀 붙거나 해주면 좋을 건데 뭐 실적은 뭐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실적은 좋은데 특별한 총선하고 이슈는 뭐- 없는 거지만은 총선하고 연결될 건 없나? 총선하고 연결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일단 이제 거기서 폐기물 이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네.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최근에 11월 달 이후로 기관들이 꾸준하게 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요. 자 어쨌든 뭐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인데 내년 내후년도는 뭐 올해보다 또 훌쩍 넘는 실적이 예고돼 있다 보니까 좀 기관들을 일단은 어느 가격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자, 파라다이스 얘기를 바로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이 파라다이스는 사실 워낙 등치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가볍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가볍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한 20% 뜨려면 지금 뭐 사실 10월 달 대비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20%더 뜨려면 뭔가 연말에 강력한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자,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둘까요? 예, 일단 이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재작년에 적자 보이고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가 힘들었던 이유가 파라다이스 시티를 개장하면서 상당히 이제 초기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다, 적자가 좀 많이 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 이익이 411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80% 정도 증가됐습니다. 저 올해 들어와서 하반기부터 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파라다이스 시티,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부산 파라다이스나 세사가미 호텔이라든지 투숙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봐도 75에서 한 85% 정도까지 상당히 지금 성과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익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기반을 닦고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제 흑자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실적은 뭐 2016년도 정도에 약간 이제 못 미치지만 내왔는데 과연 그 주가를 올라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저도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뜨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네. 차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사실 카지노 쪽에서 VIP 고객을 확보한 거는 일본 쪽의 고객들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네. 중국이 위축됐을 때.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 4일 날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관계가 악화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VIP 고객의 확보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간에도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또 지금 정치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이것이 이제 타결에 대한 내용들이 12월 달 정도 되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저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지금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차트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8월 달에 13,000원까지 빠졌던 이 파라다이스 주가가 최근에 바짝 거의 뭐 19,002만 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개인이 사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붙으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뭐 내내 직전이다 보니까 다들 팔다가 갑자기 흑자 전환이 좀 빨라질 것 같다 하니까 지금 빠르게 사자로 지금 돌려서 올려놨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바짝 올라 있다 보니까 요즘은 좀 쏘는 속도가 좀 줄면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고 특히 지금 뭐 중국에서 외교부장 한국 방한한다라는 일정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사드 관련주들 좀 꿈틀꿈틀 되는데도 뭐 지금 뭐 지난 금요일이나 오늘 별 힘 없는 거 보니까 당장은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내년에 미중 무역 분쟁 좀 완화되는 시나리오라든가 또는 내년에 또 발표되는 실적들 뭐 분기별로 또 흑자 안착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연초에 조금 조정 나올 때 좀 잘 사놓으면 거기서 한번 시세는
좀 여러분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종목들 이렇게 볼 때는 단기 시세를 봐서 좀 시장보다 힘이 좀 딸리거나 좋은 얘기 나오는데 힘이 좀 빠지면 뭐 단기는 조금 늘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되 또 이런 또 이벤트가 있으면 그게 또 찬스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파라다이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시스. 자, 오늘 캠시스는 뭐 어쨌든 간에 제일 가벼우니까 네. 뭐 붙으면 여기에 좀 붙긴 붙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최근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 소형 전기차 뭐 네. 출시한다 이러면서 막 상당히 기대를 모았다가 주가도 괜찮게 막 가다가 출시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빌빌대고 있는 게 네. 보니까 그게 좀 실망스럽긴 한데 예. 하여튼 연말 연초만 한번 뭐 단기 종목으로 좀 일단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연말 연초에 좀 띄울 만한 재료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약점 먼저 말씀드리면 오버행 이슈가 좀 있어요. 시비 물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언제 행사를 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잔여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주춤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캠시스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한 3가지쯤 됩니다. 한때 상반기 실적만 갖고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카메라 모듈주 중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올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누적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45%가 늘었고요. 순이익은 170%가 늘어가지고 172억을 찍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시가총액이 한 1,700억대 되니까 네. 3분기 순이익 누적 순이익만 갖고 따져봐도 PER 단 10배 정도만큼의 평가를 받으니까 4분기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면 10 이하의 어떤 PER 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초소형 전기차 말씀드렸는데 소소형 전기차가 10월 중순부터 이제 인도가 시작됐고 분당과 영광, 제주 쪽에 이제 직영점을 깔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동나가지고 네. 하반기에는 보조금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게 되면 보조금이 다시 이제 실행이 될 거고 그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되거든요. 아, 그게 확 와닿네요. 네. 그게 아마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이제 초소형 전기차 요게 1,000만 원대 후반으로 나오긴 했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한 500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쇼핑 가시는 주부님들의 세컨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배달, 뭐 용달, 택배 하시는 분들의 그런 차, 특히 집배원 분들의 어떤 그런 그 이동 수단 네. 이런 걸로 쓰이기에 딱 알맞은 용도로 나온 차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패턴을 좀 연구를 해보면은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2013년과 네. 2016년 3년 주기로 해서 2, 3천 원대 빌빌대던 주가가 4천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주기적인 패턴을 좀 그린 네. 바가 있어서 돌아오는 3년 차를 따져보니까 올해 말까지 그런 시세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로라도 나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좀 갈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 하여튼 좀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마지막 패턴 하나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네. 캠시스 베트남 법인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1년 이내에 발행을 못해도 이자를 한 6% 물어서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고 네. 상장되고 나서 1,600억 상장 시가총액을 못 맞춰도 물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가는 그런 상태로 해서 조건이 붙여서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장도 제때시키고 시가총액도 유지시킨 게 된다고 하면 자회사 상장된 시가총액이 동사 모회사랑 거의 같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련되는 뭐 지분법 이익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발목이 잡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단 또 연초에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도 좀 꼼꼼하게 네,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단기 유망주 어쨌든 뭐 1월달에 좀 뜰만한 종목들, 그래서 12월달에 좀 사놓으면 괜찮을 만한 종목들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얼추 보니까 일단 뭐 인선인티나 파라다이스는 뭐 위험하거나 이런 종목은 전혀 아니고 과연 그 정도 떠줄 것이냐, 10%만 뜰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의 문제인 것 같고. 자 캠시스는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 들어보면 어제 조금 눌릴 때 잘 잡아놓으면 연초에는 좀 바짝 올라가는 네, 그런 그림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인기 투표를 한번 하기 전에. 오늘 이 세 분 중에 특히 우리 한욱 소장님 네. 박수를 한번
받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혹시 왜 박수 받는지 아세요? 뭐 삼성 출판사 급등 때문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튼 왜냐하면 그날 특히 너무 많은 분들이 예. 기억을 하고 계신 게 그냥 삼성 출판사 좋아 보여요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일단 노래를 또 노래를 했죠. 불러주셨고 우리 특히 김동엽 저 네. 대표님이 또 노래를 더 잘 네. 불러가지고 또 노래를 워낙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김동엽 파트너가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주시면서 사람들이 삼성 출판사가 아기상어 관련주구나. 그리고 또 관련 자회사가 지금 비상장인데 네. 앞으로 또 상장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좀 뭐 차트가 나갑니다만은 또 때마침 말씀하셨던 시점이 주가도 밑에 있다 보니까 네. 그 다음날 올랐으면은 좀 못 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며칠 거기 있다가 갑자기 뒤늦게 올랐기 때문에 저한테는 실제로 방송 참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물론 상한가 한 방 치고 그 다음날 또 떴다가 내려앉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자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신해서 좀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자, 스타일이 저는 스타일 자체가 뭐 저게 올라간 종을 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좀 쉬고 있거나 아니면 바닥을 음. 끼고 있거나 하는 이런 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하죠. 네, 자, 그날도 뭐 큰 부담 없다. 특히 자회사 장에서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특별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아무튼 너무 좋은 종목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출판사를 선택하신 그러한 그 감각으로 네. 오늘 요 종목들 중에 좀 들어보시니까 요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만 좀 선택을 네. 해주시죠. 지금 보니까 캠시스 이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캠시스가 바닥을 잘 고치고 있고 한번 잘만 타면은 한번 대박이 한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잘만 타면 이것도 또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 두 개는 좀 사실 좀 무겁고. 무겁고 예, 이제 20% 혼자 무거우신 거 아니고요? 왜 계란 우리 삼성 출판사 한옥 소장님을 엮고 가십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인선이엔티도 이익을 꾸준하게 한 200억대 정도 쭉 내는데 네, 예, 주가 자체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네. 파라다이스도 아마 그런 스타일이고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뜨면은 왕창 뜰 것 같은 느낌. 네, 이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김동엽 파트너께서 원래 들고 나오셨던 종목이 딴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관계로 갑자기 지금 오셔가지고 종목을 좀 바꾸신 거거든요. 그 잘못 원래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원래 1등을 그렇습니다. 해버리면 참 아니, 곤란한데 그게 오히려 급등하고 이게 또 좀 조용한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동엽 대표님 어떻습니까? 늘 준비된 전문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전혀 당황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뭐 이 방송 하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이 시간에 어쨌든 뭐 단기 올라갈 만한 종목들 또 중기적으로 좀 세게 붙을 만한 가능성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뭐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괜찮은 종목 없나 한번 찾아보자라는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 어쨌든 때마침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당시 워낙 적절한 시기에 준비를 해오셨고 그러다 또 아기상어 노래까지 또 불러주셨고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김동엽 파트너한테 다시 한번 앵콜송까지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셨던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도 또 이게 차트상으로도 모양이 죽인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바가 뭐 그 당시 코스닥 막 급락할 때도 거의 안 빠지는 뭔가 기대감이 있긴 있구나라는 말씀까지도 그 덕분에 이제 토박스 코리아도 상한가 쳤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간에 저희가 소개드린 기업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좀 도움될 만한 종목들 소개드리기 위해서 많이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다 맞지는 않을지언정 한번 관심 있게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